자, 내란을 단죄할 중차대한 대선을 눈앞에 두고 이번에는 대법원이 선거 개입을 하려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이 보여주는 행동을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계엄 선포한 것 못지않게 이번에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온 나라가 분열이 된 상태에서 사회적 혼란이 임계점을 한참 넘었잖아요.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상대방하고 사생결단을 내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온전한 국가로 남아있으려면 사법부라도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마치 대선 전에 형을 확정할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지막 희망조차 짓밟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실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 취지라던가 공직선거법의 해석 방향같이 이 주관적인 판단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죄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갈등 상황에서 중립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법원이 강제로 분쟁을 종식시키는 절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순응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키는 일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꼼수를 부려서 절차적 정당성을 파괴하는 순간 그 판결을 수긍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은 이번에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속전속결의 재판 진행을 보여주고 있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는 것을 대법원이 막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처음에 대법원이 파기재판을 하지 않고 파기환송을 한 취지가 이재명 대표를 법원이 직접 대선 전에 날려버릴 수는 차마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투표를 잘 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재상고 절차를 따를 경우에는 상고장 접수하고 상고 이유서 보내는 데에만 최소 27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정 판결을 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기환송을 하자마자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보내고 이걸 서울고법 형사 7부에 배당한 다음에 첫 공판기일을 선거운동 기간 중인 5월 15일로 정말 속전속결로 잡는 걸 보면서 이거 진짜 이상하다. 대선 전에 결론을 지으려고 하나보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게 후보 등록 마감일이 5월 11일인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 후보 혼자 나와서 깃발 흔들면서 당선되는 구도가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최소한 선거 국면에서는 국민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죠. 이걸 대법원이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지지율 1위 후보를 선거 직전에 강제로 날려버리고 국민의 후보 선택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대법원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대법관을 국민이 선출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극도의 혼란이 발생하는 이 상황을 이미 예견했을 거라고 봅니다. 법조인 중에서 제일 경력이 좋고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설마 그걸 모르지는 않았겠죠? 지금 민주당에서 대법관 14명인 것을 30명으로 증원하겠다. 그리고 현행 헌법재판소법상으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할 수가 없는데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해서 가능하게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현재 3심제로 운영되는 우리 사법 시스템을 4심제로 바꾸겠다. 이런 극단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법안이 발의까지 됐습니다. 거기다가 대법원 스스로가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으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을 해서 허위사실 공표죄 없애겠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면소 판결이 나게 된다. 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임기 끝날 때까지 기존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극약 처방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런 법 개정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충분한 논의도 없이 바꾸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조희대 대법원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어찌 보면 노림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 법안들 다 발의를 해봤자 이주호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말짱 꽝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법원을 압박하려면 국무위원 전부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형 확정을 막으려면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관들도 탄핵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분위기 돌아가는 걸 봐서는 민주당이 실제로 이런 방법을 최후의 카드로서 쓰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이 아예 박살이 나겠죠? 그러면 중도층에서 분명히 민주당을 비판하는 여론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 봐라.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다. 국가 시스템 마비시키지 않냐? 그러니까 정권 절대로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이 계엄을 한 것도 민주당이 저러는 거 막으려고 구국의 차원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몽령 아니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대법원이 앞장서서 유발을 한다. 저는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 한편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진영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사법 시스템을 믿고 그 판단에 승복을 할 수 있게 되죠. 지금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파기환송심에서 대선 전에 결론을 내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온전히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맡기는 길 뿐입니다.